예쁜 얼굴 화장 좀 하고 다녀. 직장 생활 하려면 외모도 경쟁력인 거 몰라? 부장님, 그만 좀 하세요. 26살 신입사원 강하윤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교육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윤건호 부장의 손은 하윤의 뺨을 톡톡 치고 있었어요. 넌 예쁘니까 봐준다는 말과 함께요. 2개월간의 신입 연수 동안 쌓여온 모욕과 차별, 그리고 참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이 회사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실력만으로 입사하고 싶었던 그녀의 선택이 이제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올 참이었죠. 과연 하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하윤은 테림 코스메틱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응시하며 마우스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024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26살 대학교 4학년 2학기.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지만 하윤에게는 남들과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테림 코스메틱, 국내 화장품 업계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자 그녀의 아버지 강두식 회장이 30년 넘게 일군 회사였죠. 하윤은 어릴 적부터 이 회사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등 뒤에서, 회사 행사장 한켠에서, 때로는 본사 로비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면서요. 하지만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되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가 아니라 오직 실력만으로 들어가겠다고요. 하윤아, 저녁 먹어라.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은 재빨리 채용 공고 창을 닫았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는요. 식탁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어요. 강두식 회장은 조용히 밥을 드시다가 하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의미였죠. 아버지는 하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회사에 따라간 날이었죠. 넓은 본사 건물, 정장을 입은 직원들, 윙윙거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하윤아, 여긴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아빠, 여기서 뭐해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한단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윤은 깨달았어요. 화장품은 단순히 얼굴을 꾸미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하루를 밝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하윤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권하지도 않았어요. 하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속 깊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어줬으면 그 무언의 기대가 하윤에게는 부담이자 동시에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정해진 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은 학교 도서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모두 사실대로 적었어요. 자격 증란에는 토익 990점,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중국어 고급 자격증을 적었습니다. 모두 스스로 공부해서 딴 자격증이었죠.
지원 분야는 영업본부로 정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마케팅이나 기획을 선호했지만 하윤은 현장이 궁금했어요. 회사가 만든 제품이 실제로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 고치고 또 고쳤어요.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진심이 담긴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뭐예요? 도서관에서 함께 자소서를 쓰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의 하루를 밝히고 싶어서.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윤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화장품이잖아. 아침에 립스틱 하나 바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잖아. 그런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어. 친구는 역시 너답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진심이었어요. 드디어 지원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쉽지 않았죠. 이 길이 맞는 걸까? 아버지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만약 떨어지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눈을 질끈 감고 클릭했어요. 띠링, 제출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휴! 하윤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2주일 후 서류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하윤의 손이 떨렸어요. 기쁨보다는 긴장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진짜 시작이구나. 1차 면접 날 하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리허설을 했어요.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2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하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남들과 다른 부담이 하나 더 있었죠.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다행히 면접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2차 면접 통과, 다시 일주일 후 실무 면접 통과. 하윤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강두식의 딸이 아니라 강하윤 그 자체로.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최종 임원 면접이었어요. 그리고 하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면접장에 아버지가 직접 앉아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면접 전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질문과 답변을 되뇌었어요. 내일이면 결정이 날 거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실력이 통하는지 아니면 모든 게 허상이었는지. 하윤은 책상 서랍을 열고 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색 펜이었는데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존중은 습관이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펜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펜을 가지고 계셨죠. 하윤은 그 펜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정직하게, 당당하게 답하자. 그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니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부디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운명의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하윤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 게 새벽 4시였는데 몸은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윤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당당하게 하자.
떳떳하게. 나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아침 8시 테림 코스메틱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서너 명의 지원자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윤도 그들 옆에 조용히 섰어요. 긴장되시죠? 옆에 선 여자 지원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많이요. 저도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잘 봐야 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강하윤 씨? 안내 직원이 하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온 거예요.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심장 소리가 귀에 쿵쿵 울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축축하게 맺혔어요. 대회의실 앞에 섰을 때 유리문 너머로 긴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 강두식 회장이었습니다. 하윤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지? 임원 면접에는 보통 인사 담당 임원과 본부장만 참석한다고 들었어요. 회장이 직접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몰래 지원했던 것,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마음, 모든 게 소용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다음 지원자 강하윤 씨 입장하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똑똑똑.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일제히 하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하윤입니다. 하윤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다행히 떨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놀랐구나. 하지만 회장은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면접관의 얼굴로 돌아왔죠.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대할 거라는 것을요. 특별 대우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을 거였어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볼지도 몰랐습니다. 묘하게도 그 사실이 하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앉으세요. 인사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딱딱한 나무 의자였지만 자세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 바스락.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죠. 드디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하윤 씨 서류를 보니 학점도 우수하고 자격증도 여러 개 보유하고 계시네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능통하다고 적혀 있고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윤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목소리였지만 지금만큼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윤은 짧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눈빛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어요. 영업본부장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영업본부에 지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마케팅이나 기획 쪽을 선호하시던데요. 하윤은 준비했던 대답을 꺼냈습니다. 저는 현장이 궁금했습니다. 회사가 만든 제품이 실제로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영업은 회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회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하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지원자는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습니까? 화장품 회사는 많습니다. 외국계 브랜드도 많고 더 규모가 큰 곳도 있죠. 그런데 왜 테림 코스메틱입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접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이 길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하윤을 주목했어요. 모두가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저는 화장품이 단순히 얼굴을 꾸미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사람의 하루를 밝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립스틱 하나를 바르는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죠. 면접관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은 미소를 지었고 인사 담당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회장이 짧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저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테림 코스메틱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고 싶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하윤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침을 삼키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하윤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회장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미세한 변화여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면접관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딸의 성장을 확인한 아버지의 미소였죠. 좋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업 전략, 시장 분석, 경쟁사 대응 방안, 조직 문화에 대한 생각까지 하윤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어요. 준비한 답변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낸 답변도 있었습니다. 만약 고객이 우리 제품에 불만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먼저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조직 내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한다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그건 결국 조직 전체에 해가 되니까요. 면접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끝났을 때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윤은 복도 한쪽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잘한 걸까, 못한 걸까? 면접 내용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혹시 실수한 부분은 없었을까? 더 잘 대답할 수 있었던 질문은 없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밀려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의 메시지였어요. 면접 어땠어? 하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자동차,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윤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합격하면 저 사람들 틈에서 나도 일하게 되는 거겠지. 그 생각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은색 펜을 꺼냈어요. 존중은 습관이다라고 새겨진 그 펜을요. 아버지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하윤은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았어요. 존중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고 한 명의 지원자로 대하는 것. 그것도 존중이었죠. 하윤은 펜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어요. 잠을 자다가도 알림음이 들리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띠링.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예요. 회장의 딸이 아니라 강하윤 그 자체로. 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 하윤의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어젯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에너지가 넘쳤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무릎까지 오는 치마. 신입사원다운 단정한 차림이었죠. 하윤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강하윤, 테림 코스메틱 신입사원이야. 아침 8시 반, 테림 코스메틱 본사 로비에는 25명의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로 명찰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하윤도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본부 배정받은 강하윤입니다. 옆에 선 남자 신입사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케팅 본부 김준호입니다. 떨리네요, 정말. 저도요. 오늘부터 2개월 연수라고 하던데 잘 버텨야죠. 신입사원들끼리 짧은 인사를 나누는 사이 인사팀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본부별로 나뉘어 2개월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오전에는 전체 오리엔테이션, 오후부터는 각 본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전 내내 회사 소개와 규칙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복지제도, 근무시간,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하윤은 노트에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단체로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식당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윤은 불고기 정식을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았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같은 영업본부에 배정받은 여자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최은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앉으세요. 저도 영업본부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지는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같은 대학 선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하유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의지할 동기가 생긴 것 같았죠. 오후 2시 드디어 본부별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영업본부 신입사원은 하윤 포함 6명이었어요. 남자 셋, 여자 셋. 모두 긴장한 얼굴로 영업본부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교육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왔나? 앉아. 남자는 인사도 받지 않고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얼른 자리에 앉았어요. 하윤도 조용히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윤건호, 영업본부 교육 담당 부장이다. 앞으로 2개월 동안 너희를 담당할 거야. 윤건호 부장. 하윤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차갑고 권위적인 느낌이 강했죠. 영업이 뭔지 아나? 물건 파는 거? 천만에. 영업은 사람을 파는 거야. 제품은 그 다음이고. 윤 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너희는 지금부터 2개월 동안 현장을 돌 거다. 천호, 대전, 부산. 전국 상권을 직접 발로 뛰면서 배울 거야. 편하게 배우겠다는 생각은 접어. 영업은 전쟁이니까.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유는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윤 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 그리고 윤 부장은 여자 신입사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불쾌했어요. 여자 직원들, 커피 내리는 법은 알지? 내일부터 아침마다 교육실 커피 준비해놔. 그게 신입의 기본이야. 하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커피 준비가 왜 여자 직원들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앉은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커피를 준비하고 9시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영업 전략, 제품 지식, 고객 응대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 내용이 아니었어요. 윤 부장의 태도였습니다. 강하윤, 복사 좀 해와. 최은지, 회의실 정리 좀. 이지은, 내 책상 정리 좀 해줘. 여자 신입사원들에게만 자비를 시켰습니다. 커피, 복사, 정리, 심지어 점심 도시락 주문까지. 남자 신입사원들은 그저 앉아서 교육만 받았어요. 하유는 참았습니다. 이것도 배움이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 부장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강하윤 씨, 잠깐 와봐. 하윤은 윤 부장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윤 부장은 의자에 기대 앉아 하윤을 올려다봤어요. 피곤해 보이네. 연수 힘들지?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됐고. 오늘 저녁에 회식이야. 신입들 환영해. 다들 참석하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윤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어요. 그래, 신입은 회식 자리가 중요해. 거기서 사람 관계를 만드는 거니까. 특히 여자 직원들은 분위기 띄워야지.
알겠지?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하윤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불편함이 커졌어요. 그날 저녁 회식 자리, 영업본부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윤 부장과 신입사원들, 그리고 영업기획팀 서민석 대리까지 모두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자, 신입들 환영한다. 건배. 윤 부장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신입사원들도 일제히 잔을 들었죠. 하윤은 잔을 입에 대지 않고 살짝만 적셨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강하윤 씨, 왜 안 마셔? 첫 회식인데. 윤 부장이 하윤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술을 잘 못해서요. 에이, 그래도 첫 회식인데 한 잔은 해야지. 사회생활이 그런 거야. 하윤은 난처했습니다. 거절하자니 분위기를 깨는 것 같고 마시자니 정말 술이 약했어요. 부장님, 하윤 씨가 정말 못하나 봐요. 제가 대신 마시죠. 옆에 앉은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윤 부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최은지 씨가 2잔 마셔. 은지는 억지로 웃으며 2잔을 연달아 비웠습니다. 하윤은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회식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윤 부장은 계속 술을 권했고 여자 신입사원들에게 노래를 시켰어요. 남자 신입사원들은 그냥 조용히 먹기만 했습니다. 이지은 씨, 노래 한 곡 해봐. 분위기 좀 살리자고. 부장님, 저는 노래를 못해서요. 에이, 괜찮아. 못해도 돼. 신입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지은은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윤 부장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옳은 걸까요?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윤은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윤은 다짐했습니다. 참자. 2개월만 버티면 돼. 그러면 진짜 일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교육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내리고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7일 윤건호 부장, 여자 신입사원에게만 자빌 지시,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술 권유 및 노래 강요. 기록이었습니다. 하윤은 매일 이렇게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견디자. 하지만 잊지 말자. 이 모든 걸. 신입 연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연수 2주일째가 되었습니다. 하윤은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8시 30분까지 출근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교육실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6잔, 라떼 2잔. 윤 부장과 선배 직원들의 취향을 다 외웠죠. 오늘도 일찍 왔네. 먼저 도착한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녀도 하윤처럼 여자 신입사원이라 일찍 와서 준비를 거들었어요. 언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커피를 내리면서 대답했어요. 글쎄, 연수 끝날 때까지겠지. 남자 동기들은 안 해도 되는데 저희만 이러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은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교육실 문은 열려 있었고 누가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조용히 해. 들리면 안 되잖아. 하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지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어요. 9시가 되자 윤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아메리카노를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 커피 괜찮네. 누가 탔어? 제가 탔습니다.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윤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강하윤 씨가 타면 맛있어. 계속 부탁해. 하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죠. 오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업 사례 분석이었어요. 윤 부장은 자신의 과거 성공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20대 때는 말이야, 하루에 100건씩 전화했어. 그렇게 발로 뛰었지.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거 못 참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신입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 말이 석연치 않았어요. 발로 뛰는 것과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윤은 은지, 이지은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하윤의 대학 선배였어요. 같은 경영학과를 졸업했죠. 지은아, 오늘 오후에 복사 또 시킬 것 같아. 이지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린 신입사원이었어요. 24살이었죠. 복사야 할 수 있지. 그런데 자꾸 여자들한테만 시키잖아. 은지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윤도 공감했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언니. 신입이니까. 하윤이 말했지만 자신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입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근데 남자 동기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이지은의 질문에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남자 신입사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걔네도 어쩔 수 없겠지. 자기들도 신입인데. 은지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후 2시 윤 부장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강하윤 씨, 잠깐 와봐. 하윤은 윤 부장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복사 백부해 와. 오늘 오후 회의 자료야. 네, 알겠습니다. 하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기계를 돌리는 동안 영업기획팀 서민석 대리가 들어왔어요. 하윤 씨, 복사해요? 네, 회의 자료예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연수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하윤은 복사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배울 게 많아서 좋아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근데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제야 그를 바라봤어요. 민석은 30대 중반, 영업기획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복사를 마치고 교육실로 돌아왔을 때 윤 부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신입사원 교육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하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아버지와 통화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윤은 조용히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실까? 하윤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고서에 적힌 좋은 말들만 믿고 있을까요? 오후 4시 회의가 끝나고 윤 부장이 신입사원들을 모았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현장 교육 나간다. 천호 전통시장으로 가서 영업 실습할 거야. 신입사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교육실을 벗어나 현장에 나가는 거였어요. 준비물은 편한 신발하고 메모장.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시장 상인들은 까칠해. 잘못하면 바로 티난다. 윤 부장의 말에 신입사원들은 긴장한 표정이 됐습니다. 하윤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일 기록하던 일지였어요. 2025년 4월 15일. 오늘도 여자 신입사원들에게만 커피, 복사 지시. 남자 동기들은 방관. 서민석 대리가 불편한 거 있냐고 물었지만 아직 신뢰하기 어려움. 내일 천호시장 현장 교육. 하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참아야 해. 조금만 더. 하윤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그리고 참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신입사원들은 천호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이동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 제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시장이야. 저기 보이는 가게, 김신의 화장품. 사장님이 나숙자 씨인데 이 업계 전설이지. 윤 부장이 한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그 가게를 바라봤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윤 부장님, 오셨어요? 네, 사장님. 신입사원들 데리고 왔어요.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나숙자는 신입사원들을 훑어봤습니다. 하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네. 근데 부장님, 애들 표정이 왜 이래요? 힘들어 보이는데. 나숙자의 말에 윤 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 내 눈엔 그것보다 더한 게 보이는데. 나숙자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알아본 거였습니다. 자, 일단 앉아요. 내가 영업이 뭔지 알려줄게. 신입사원들은 가게 안의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나숙자는 찻잔을 꺼내 차를 따르며 말을 시작했어요. 영업은 제품 파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파는 거죠. 내가 이 일 30년 했는데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게 내 자산이에요. 나숙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손님도 동료도 신입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그 말이 하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숙자는 마치 하윤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향은 오래 남지만 손길은 더 오래 남아요. 기억하세요. 나숙자가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현장 교육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하윤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길은 더 오래 남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당한 대우도 무시도 모두 손길처럼 오래 남는 거였습니다. 하유는 그날부터 더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손길들이 무엇을 남길지 하유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수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하윤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수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하윤은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일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검은색 노트를 꺼내 펼쳤죠. 2025년 5월 1일, 연수 한 달째. 하윤은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 윤 부장이 은지 언니에게 개인 업무 지시, 본인 아들 학원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요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오후 2시, 회의 중 여자 신입사원들에게만 회의록 작성 지시, 남자 신입사원들은 발표 준비만 함. 오후 5시, 퇴근 직전 갑자기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준비 지시, 야근 불가피. 하윤의 노트에는 이런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까지 모두 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풀이 삼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죠.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벌써 이렇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쉬고 있을 시간인데 하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피곤이 쌓여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는 교육받고 자비라고 저녁엔 야근하고 집에 오면 기록을 남기느라 잠을 줄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지 언니였어요. 하윤아, 자고 있어? 나 지금 경비실 앞인데 문 좀 열어줄래? 하윤은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은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현관문을 열자 은지가 후다닥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미안해. 갈 데가 없어서 회식하고 나왔는데 집에 가기 싫더라. 은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윤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왔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지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윤아, 나 진짜 못 버티겠어. 오늘 또 윤 부장이 내 어깨 만졌어. 회식 자리에서. 하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깨를요? 응. 술 마시다가 갑자기 내 어깨에 톡톡 치면서 은지 씨는 참 착하다고. 소름 돋더라.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옆에 앉아 은지의 손을 잡아줬어요. 언니, 그거 명백한 성희롱이에요. 신고해야 해요. 신고? 누구한테? 인사팀? 걔네가 믿어줄 것 같아? 오히려 나만 찍혀서 평가 깎일 거야.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은지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있잖아. 오늘 민석 대리가 나한테 그러더라. 조심하라고. 윤 부장이 예전에도 여자 직원들한테 문제 있었대. 예전에도요? 응. 몇 년 전에 인턴 여자애한테 비슷한 일 있었다는데 그냥 조용히 묻혔대. 그 애는 정규직 못 되고 나갔고.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민석 대리는 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겁나는 거지 뭐. 자기도 직장인인데 윤 부장한테 찍히면 끝이잖아. 그래도 조심하라고 귀띔이라도 해준 게 어디야. 은지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유는 은지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언니, 제 방에서 자고 가요. 내일 함께 출근해요. 고마워, 하윤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은지는 하윤의 방으로 들어갔고 하윤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걸 그냥 넘겨야 하나? 하윤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2개월이 지나갈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하윤과 은지는 함께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은지가 말했어요. 하윤아, 어젯밤 일은 비밀로 해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언니. 걱정 마세요. 회사에 도착하자 윤 부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다들 왔나?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에 부산으로 현장 교육 간다. 2박 3일로. 신입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산 출장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숙소는 회사에서 예약해 줄 거고 현장 영업 돌면서 교육받는 거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 돼. 하유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박 3일 출장이라니. 회사를 벗어난 곳에서는 더 통제하기 어려울 텐데. 점심시간 하유는 민석 대리를 찾아갔습니다. 영업기획팀 자리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대리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민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얘기할까요? 두 사람은 건물 밖 벤치로 나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하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대리님, 윤 부장님이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인지가 중요하죠.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3년 전에 인턴 직원한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조용히 처리했죠. 그 직원은 정규직 전환 못하고 나갔고요.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했어요. 그 직원이.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오해라고. 결국 흐지부지 됐죠. 하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특히 출장 갈 때. 술자리에서 조심하고 절대 단둘이 있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화가 났어요. 조심하라고? 왜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거죠? 대리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비겁하다는 거. 근데 나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하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해요. 윤 부장한테 찍히면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하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죠. 그날 밤 하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적기 시작했어요. 증거 수집 계획. 첫째, 모든 지시사항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 요청하기. 둘째, 회식 자리 녹음하기. 휴대폰 녹음 기능 활용. 셋째, 목격자 확보. 같은 피해를 겪은 동기들과 연대. 넷째, 회사 내규 및 성희롱 관련 법규 숙지. 다섯째, 경비실 CCTV 기록 확인 가능 여부 파악. 하윤은 하나하나 항목을 적어 내려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윤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윤 부장이 뭔가 지시할 때마다 정중하게 물었어요. 부장님, 이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하면 되지.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할까 봐요. 이메일로 주시면 확실하잖아요. 윤 부장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유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 부장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여자 직원들이 있으니까 회식이 화사해. 안 그래? 은지 씨, 오늘 화장 진했네. 누구 만나? 모두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하유는 우연을 가장해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비반장 장만석과 인사를 나누며 물었어요. 반장님, 여기 CCTV는 얼마나 보관되나요? 보통 한 달 정도 보관하다가 지워지지.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나요? 정식으로 요청하면 되지.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하유는 웃으며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한 달.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하유는 노트에 오늘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준비는 끝났다. 이제 때를 기다릴 뿐이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유는 알고 있었어요. 구름 너머에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하유는 펜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은색 펜이 있었어요. 존중은 습관이다라고 새겨진 그 펜을요. 하유는 그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모든 사람이 그래. 이제 하유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요. 2025년 5월 15일 부산 현장 교육 첫날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새벽 6시에 서울역에서 만나 KTX를 탔어요. 2박 3일 일정이었죠. 하유는 가방 안에 녹음기와 노트, 그리고 충전기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다들 피곤하겠지만 힘내. 오늘부터가 진짜 영업 공부야. 윤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회사를 벗어난 출장이라 그런지 더 느긋해 보였죠. 부산에 도착하자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목적지는 자갈치 시장 인근 상권이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기가 부산 최대 화장품 유통지역이야. 시장 상인들이 우리 제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지. 버스에서 내리자 활기찬 시장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오가는 사람들, 싱싱한 해산물 냄새. 모든 게 생생했어요. 저기 보이는 가게가 김 사장네야. 가보자. 신입사원들은 윤 부장을 따라 한 화장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윤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김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신입사원들 데리고 교육 왔어요.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하유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김 사장의 미소가 진심 같지 않았거든요. 자, 애들아. 여기서 실습할 거다. 김 사장님이 고객 응대하는 거 옆에서 보고 배워. 신입사원들은 가게 한쪽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김 사장이 제품을 설명하고 가격을 흥정하고 판매를 성사시키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윤 부장이 신입사원들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올게요. 김 사장님 수고하세요. 밖으로 나오자 윤 부장이 말했습니다. 자, 점심은 각자 알아서 먹어. 1시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신입사원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윤은 은지, 이지은과 함께 근처 국밥집으로 갔어요. 언니, 오늘 숙소가 어디래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해운대 쪽 호텔이래. 2인실이고.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방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아마 같은 성별끼리 짝지어줄 거 아니야? 하지만 하윤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윤 부장이 방키를 나눠줬어요. 방 배정 발표한다. 남자 직원들은 311호, 312호, 여자 직원들은 325호, 326호. 하윤, 은지, 이지은 3명은 325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방 더블 침대 2개인데? 은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3명이 쓰기엔 침대가 모자랐어요. 에이, 좁지만 어쩔 수 없지. 2명은 같이 자고 1명은 혼자 자면 되잖아. 윤 부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저녁 7시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호텔 근처 횟집이었어요. 신입사원들과 윤 부장 그리고 부산지점 직원 2명까지 총 10명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다. 건배. 윤 부장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하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가방 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미리 켜두었습니다. 술이 1~2잔 들어가자 윤 부장의 말이 많아졌습니다. 야, 근데 강하윤 씨, 너 오늘 왜 그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 좀 웃어봐.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 젊은 애가 벌써 피곤해? 에이, 술 한잔하면 나. 자, 받아. 윤 부장이 하윤 앞에 소주잔을 따랐습니다. 하윤은 손사래를 쳤어요. 부장님, 저 정말 술 못 마셔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지? 사회생활 하려면 술은 좀 마셔야지. 어디 가서 맨날 못 마신다고 할 거야?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부장님, 제가 대신 마시죠. 은지가 나섰습니다. 윤 부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강하윤 씨가 마셔야지. 맨날 최은지 씨만 마시면 안 되잖아. 하윤은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따가웠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사회생활이지. 윤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회식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윤 부장은 계속 술을 권했고 여자 신입사원들에게 노래를 시켰어요. 하윤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 머리 했어? 예쁘네. 윤 부장이 은지의 머리카락을 만지려는 순간 은지가 몸을 피했습니다. 부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지는 자리를 떴습니다. 윤 부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요즘 애들은 참 예민해. 칭찬 한마디 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윤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밤 10시 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은지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하윤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은지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언니, 씻고 쉬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하윤은 은지를 침대에 눕히고 물을 떠왔습니다. 이지은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피곤에 지쳐 금방 잠들었죠. 하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술 강요, 외모 품평, 신체 접촉 시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거울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회식으로 술을 억지로 마신 탓에 얼굴이 푸석했어요. 눈도 부어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신입사원들이 모였을 때 윤 부장이 하윤을 보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강하윤 씨, 얼굴이 왜 그래? 예쁜 얼굴 화장 좀 하고 다녀. 직장 생활 하려면 외모도 경쟁력인 거 몰라? 그러더니 윤 부장이 하윤의 얼굴을 살짝 만졌어요. 하윤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무언가가 터져버렸어요. 부장님, 그만 좀 하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윤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에이, 왜 그래? 아침부터 농담한 거 가지고. 자, 다들 빨리 현장으로 가자고. 윤 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하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신입사원들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영업을 해보는 날이었어요. 자, 오늘은 너희들이 직접 제품을 소개해봐. 실습 점수에 들어간다. 윤 부장의 말에 신입사원들은 긴장했습니다. 하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중년 여성 고객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테림 코스메틱의 신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윤은 준비한 대로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고객은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이거 얼마예요? 3만 원인데 오늘 특별히 2만 5천 원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하나 살게요. 하윤의 첫 판매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윤 부장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근데 좀 더 웃으면서 해. 표정이 딱딱해. 하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 부장이 하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하윤 씨, 잠깐 여기 좀 와봐. 하윤은 윤 부장을 따라 가게 뒤쪽으로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오늘 영업은 괜찮았어. 근데 말이야. 윤 부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뭔가 불만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 근데 왜 맨날 그렇게 딱딱해? 좀 부드럽게 굴 줄도 알아야지. 윤 부장이 하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하윤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부장님, 저 나가봐도 될까요? 손님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요. 손님? 아, 그래. 가봐. 하윤은 빠르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하윤은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참아야 해. 조금만 더. 하지만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 또다시 술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강하윤 씨, 오늘 영업 잘했다. 포상으로 내가 한 잔 따라줄게. 윤 부장이 하윤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하윤은 몸을 옆으로 틀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좁아서요. 좁아?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윤 부장이 웃으며 하윤의 팔을 톡톡 쳤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부장님, 그만 좀 하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불편하다고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윤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해? 신입 주제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장님의 행동이 불편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윤 부장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평가 각오해. 연수 끝나고 너 어디 배치될지 두고 봐.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윤은 회식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윤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저장되어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였습니다. 참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하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2025년 5월 16일 윤건호 부장 신체 접촉 시도, 술 강요, 보복 협박, 녹음 완료, 증거 확보. 하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회사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윤이 회식 자리에서 윤 부장에게 대든 일이 신입사원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졌어요. 어떤 이들은 하윤을 용감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육실 밖 복도에서였어요. 네, 언니. 괜찮아요. 하지만 하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윤 부장이 널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야. 평가에서 불이익 줄 수도 있어. 알아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지는 하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나도 내 편이야. 알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날 오전 윤 부장은 하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무시했어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만 질문을 던졌죠. 김준호 씨, 어제 배운 영업 전략 설명해봐. 최은지 씨, 고객 응대 시 주의사항이 뭐지? 하윤에게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점심시간, 하윤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떠먹었어요.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석 대리였어요. 하윤 씨 들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 하윤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소문 빠르네요. 걱정돼서요. 윤 부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어요? 하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있으면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윤 부장이 먼저 인사팀의 하윤 씨 평가를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대리님은요? 저요? 대리님은 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대리님도 피해 볼 텐데.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겁한 사람이에요. 3년 전 그 인턴 직원일 때도 방관했고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이번엔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하윤은 민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증거 있어요. 녹음 파일하고 일지. 잘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곧 연수 마무리 간담회 있을 거예요. 회장님도 참석하시고요. 하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매년 신입사원 연수 끝나면 회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여세요. 거기서 신입사원들 이야기 듣고 격려하시죠. 하윤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기회야. 오후 교육이 끝나고 인사팀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회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2개월 연수를 마무리하는 자리니 모두 참석해 주세요. 오늘이 화요일이었으니 3일 후였습니다. 하윤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어요. 그날 밤 하윤은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지난 2개월간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증거별로 분류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25개였습니다. 모두 백업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사진으로 찍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발표문을 써야 해. 하윤은 빈 종이를 펼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호소해야 할까? 아니면 냉정하게 사실만 나열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윤은 결심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 있는 그대로. 다음 날 하윤은 은지와 이지은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였어요. 언니, 제가 금요일에 할 일이 있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 간담회에서 윤 부장 일을 말하려고요. 회장님께. 은지와 이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윤아, 그거 위험해. 자칫하면 넌 정규직도 못 될 수 있어. 알아요. 근데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기수 신입사원들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말하면 우리도 같이 증언해야 하나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혼자 할게요. 말리지만 말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언니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은지는 한참 하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같이 할게. 언니, 나도 피해자잖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같이 하자. 이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게요. 무서워도 할게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가방 안에는 정리한 증거 자료와 발표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임원 회의실. 2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강두식 회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신입사원들이 앉았어요. 하윤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하윤을 향하고 있었어요. 신입사원 여러분, 2개월간 수고 많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좋았던 점, 개선했으면 하는 점,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신입사원들이 하나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알차고 좋았습니다. 현장 실습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좋은 말만 했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윤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잘 끝난 것처럼요. 그때 하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이 회사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하윤을 바라봤어요. 윤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인사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2개월 동안 경험한 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차별과 괴롭힘이었습니다. 강하윤 씨, 지금 무슨 말을? 윤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계속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했어요. 여자 신입사원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남자 신입사원들은 하지 않았어요. 복사, 정리, 심부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매일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증인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닙니다.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강요가 있었고 외모 평가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하윤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요즘 애들은 참 예민해. 칭찬 한마디 했는데 뭐가 문제야? 은지 씨, 오늘 화장 진했네. 누구 만나?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윤은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좋았습니다. 아니, 좋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 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윤 부장은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회장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지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놀랍게도 남자 신입사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 모든 걸 보고도 방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모든 이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 임원을 향해 말했어요. 즉시 조사에 착수하세요. 윤 부장은 직무정지입니다. 회장님, 이건 나가보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장이 다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쥐고 있었습니다. 강하윤 씨, 잠깐 남아주세요. 인사 담당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임원이었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오늘 일로 불이익은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신입사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은지와 이지은은 나가면서 하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실에는 하윤과 회장, 인사 담당 임원, 그리고 비서실장 이미라만 남았습니다. 미라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강하윤 씨, 고생 많았습니다.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회사가 좋았습니다.
아니, 좋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인사실장님,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인사실장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선 윤건호 부장은 즉시 직무정지 조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면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정하게 구성하겠습니다. 노무사, 변호사, 그리고 성희롱 전문 상담사까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보호는 별도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원하시면 휴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휴가는 필요 없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하윤 씨.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인사 담당 임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강하윤 씨, 오늘 용기 내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사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사실은. 하윤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집에 가서 쉬세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은지와 이지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은지가 달려와 하윤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무슨 얘기 나왔어? 조사 들어간대요. 제대로 할 거래요. 다행이다, 정말. 이지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는 언니처럼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야. 세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 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임시로 다른 부장이 교육을 맡았어요. 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조사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5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외부 노무사, 변호사, 상담사, 그리고 회사 인사팀 2명이었습니다. 강하윤 씨,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제가 정리한 기록입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정리했어요. 노무사가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하윤은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나하나 재생할 때마다 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외에도 목격자가 있습니까? 네. 서민석 대리님이 일부 장면을 목격하셨고 경비반장 장만석 님도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3년 전 인턴 직원 김보라 씨가 피해자였다고 들었어요. 김보라 씨 연락처 아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인사팀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인사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김보라 씨 2022년 하반기 인턴이었네요. 연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윤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전 직원 이메일을 보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 이메일에는 조사 내용과 결과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건호 부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확히 확인됐고 과거 유사 사례도 재조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중요했습니다. 윤건호 부장은 즉시 해고 처분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첫째, 익명 신고 한라인 개설. 둘째, 전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셋째, 평가 시스템 외부화로 공정성 확보. 넷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하윤은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은 민석 대리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대리님 고마워요. 대리님 도움이 컸어요. 아니에요. 제가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하윤 씨한테 미안해요. 아니에요. 대리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김보라 씨한테 연락했어요. 조사위원회에 증언해달라고. 정말요? 네. 처음엔 망설였대요. 과거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근데 하윤 씨 얘기 듣고 마음을 바꿨대요. 자기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하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라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윤 씨가 싸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보라 씨도 피해자인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언젠가 꼭 하윤 씨 만나고 싶대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꼭 만나고 싶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5년 5월 30일. 조사 완료. 윤건호 해고. 회사 변화 시작. 김보라 씨 증언 참여.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하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지금껏 한 번도 먼저 전화하신 적이 없었는데. 여보세요, 아버지. 하윤아, 저녁 먹었니? 아직요. 그럼 집에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다. 하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하윤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거야. 하윤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윤 부장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회사 문화를 바꾸는 건 긴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은지, 이지은, 민석, 보라,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하윤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존중은 습관이다. 아버지가 새겨준 그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존중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드는 건 바로 하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진실은 공개됐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2025년 6월 1일 월요일 하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윤 부장의 해고가 공식 발표된 후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영업본부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하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윤 부장의 책상이 텅 비어 있었어요. 컴퓨터도 서류도 개인 물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비었네.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완전히. 두 사람은 한동안 빈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2개월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진 자리. 이상하게도 후련하면서도 허전했어요. 다들 모였니? 임시교육 담당이 된 박진수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네, 부장님. 신입사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지난주와 사뭇 달랐어요.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 부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봤어요. 오늘부터 남은 교육은 제가 맡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박 부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금 안심이 됐어요. 오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박 부장은 여자 신입사원들에게 커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복사나 정리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어요. 영업은 팀워크입니다.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박 부장의 말에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하윤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영업팀 과장이었습니다. 강하윤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저는 영업 3팀 김수진 과장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을 따라 식당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기 지난주 일 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신입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고 넘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하윤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윤 씨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회사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시작은 하윤 씨였잖아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요. 도와줄게요. 수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윤은 고맙게 받아들었어요. 오후 2시 전사공지 메일이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안내. 다음 주부터 전 직원 필수 교육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드디어 바뀌는구나.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윤도 모니터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4시 하윤은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고층인 3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 앞에는 비서실장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이렇게 마주 앉은 건 면접 이후 처음이었어요. 연수 마지막 주는 어땠습니까? 회장은 여전히 공식적인 말투였습니다. 하윤도 따라서 존댓말을 했어요. 괜찮았습니다.
박 부장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박 부장은 좋은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하윤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걸 숨기고 스스로 싸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회장실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조직 안에서는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 회사를 3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많았어요. 당신이 눈을 떠주었습니다. 회장님이 귀 기울여 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서 배치 나왔습니다. 영업본부 사업지원팀으로 발령났어요. 하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당신 실력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윤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하윤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회장의 딸이 아니라 강하윤 그 자체로 말이야. 앞으로도 바른 길을 걸어가렴. 사랑한다.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저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보세요.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면 됩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미라가 조용히 다가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수고했어요, 하윤 씨. 정말 잘했어요. 다음 날 하윤은 사업지원팀 첫 출근을 했습니다. 팀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신입사원 강하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와요. 우리 하윤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해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쁜 의미의 소문이 아니라 좋은 의미였어요. 첫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영업 전략 보고서 작성. 하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은지와 이지은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아, 축하해. 정식 발령 받았다며? 응, 고마워 언니. 우리도 각자 팀에 배치됐어. 이제 진짜 직장인이네.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 가는 길에 윤 부장이 앉아있던 자리를 지나쳤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 자리 세 사람 올 때까지 비워둔대. 은지가 말했습니다. 왜요? 회사 방침이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 담당을 1년마다 교체한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저녁 하윤은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하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딸 수고 많았다. 어머니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당연하지. 내가 없었으면 회사는 계속 그랬을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옳은 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2025년 6월 1일. 새로운 시작. 빈 책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진짜 일을 할 시간이다. 하윤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윤 부장은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거였습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강하윤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하윤이 테림 코스메틱에 입사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영업본부 사업지원팀에서 일한 지는 석 달째였어요. 하윤의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윤 씨, 이번 분기 영업 전략 보고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팀장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거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발표할 건데 하윤 씨가 직접 하면 어때요?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그럼요. 만든 사람이 발표하는 게 제일 좋죠.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임원회의 발표라니. 입사 5달 만에 큰 기회였어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점심시간 하윤은 은지, 이지은과 함께 구내식당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매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하윤아, 나 들었어. 임원회의 발표한다며?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떨려 죽겠어.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지은이 격려해줬습니다. 그녀는 마케팅팀에 배치돼서 신제품 홍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확실히 달라졌어. 실제로 회사는 많이 변했습니다. 익명 신고 한라인이 생겼고 매달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진행됐어요. 평가 시스템도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식이 달라졌죠. 나 어제 민석 대리님 만났는데 너 덕분에 자기도 용기가 생겼대. 정말? 응. 요즘 팀 내에서 부당한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한대. 예전엔 그러지 못했다고. 하윤은 뿌듯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오후 3시 하윤은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장만석 반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하윤 씨. 어쩐 일이야?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때 도와주셔서요. 만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도와줬다고? 당연한 일한 것뿐인데. 아니에요. 반장님 증언이 없었으면 조사가 힘들었을 거예요. 만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윤 씨야말로 대단해. 신입인데 그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만석이 하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덕분에 회사가 좋아졌어. 요즘 분위기 보면 확 다르더라고. 하윤은 경비실을 나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임원회의 날이 왔습니다. 하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발표 연습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실. 하윤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장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업지원팀 강하윤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5달 전 간담회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떨렸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은 제품력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윤은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진심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향기가 아닌 존중을 파는 회사가 되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하윤을 주목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교육 강화. 제품 지식뿐 아니라 고객 존중, 동료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현장 영업사원 처우 개선. 그들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셋째, 고객 피드백 시스템 개선. 불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윤은 20분 동안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하윤은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테림 코스메틱의 슬로건은 고객은 거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직원도 회사의 거울이라고요.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가 고객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회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죠.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하윤 씨의 제안,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영업본부장이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 씨, 잠깐만요. 네, 본부장님.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다음 달에 전국 영업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발표해 줄 수 있겠어요?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국 영업회의요? 네. 전국 지점장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하윤 씨 같은 신선한 시각이 필요해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천호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나숙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하윤 씨.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나숙자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 말씀드리러 왔어요. 하윤은 나숙자에게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윤 부장 일 조사, 그리고 회사의 변화까지. 나숙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잘했어, 하윤 씨.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손길은 오래 남는다고. 기억해요. 그 말씀이 힘이 됐어요. 나숙자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들어. 하윤 씨는 바른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네, 사장님. 꼭 그럴게요. 밤 8시, 하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랜만에 일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2025년 9월 8일, 임원회의 발표 성공. 회사가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달 전국 영업회의 발표 예정. 나숙자 사장님을 만나고 왔다. 손길은 정말 오래 남는다. 하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하윤 씨 맞으시죠? 저 김보라예요. 하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보라 씨? 네. 민석 대리님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토요일 하윤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보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보라 씨? 하윤 씨. 반가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보라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요. 보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윤 씨 얘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때 용기가 없었는데, 아니에요. 보라 씨도 용기 내셨잖아요. 조사위원회에 증언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하윤 씨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하윤 씨, 고마워요. 하윤 씨 덕분에 제 상처도 조금 아물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보라 씨가 증언해 주셔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하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밤 하윤은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이제 이 노트는 닫는다. 기록은 끝났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된다. 강하윤으로서, 테림 코스메틱 직원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존중을 습관으로 만들면서 하윤은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은색 펜을 꺼냈어요. 존중은 습관이다라고 새겨진 그 펜을요. 하윤은 펜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이 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존중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윤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개월 전 하윤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은지, 이지은, 민석, 보라, 나숙자, 만석,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였어요. 회사는 완벽하지 않았고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요. 강하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하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향기보다 존중을, 제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회사. 하윤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갈 거였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평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용기 있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강하윤은 혼자였지만 그 외로운 용기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깨웠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